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것 혹은 그런 상태, 우린 이걸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은 문학적, 종교적인 의미와 결부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영국의 역사가이자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말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도 침묵에 관한 문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긴다. 이렇듯이 비밀을 감추고자 하는 이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에겐 가장 큰 장애물인 침묵.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 침묵에 묻혀 오랜 시간 미제로 남게 된 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허은정양 납치 사건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허은정 양은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 중이던 부모품을 떠나서 여동생과 함께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할아버지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동네가 굉장히 작았어요. 59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기초수급자로 공병과 폐지를 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밤에도 은정 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책을 보다가 동생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건넌방에서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있었죠. 지금부터는요, 이 은정양의 여동생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10살이었던 여동생 시점에서 이 사건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2008년 5월 29일 밤에 동생은 언니가 먼저 잠들어 있어서 언니가 깰까봐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만화를 보다 잠이 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개가 사납게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는데요. 할아버지 집에서 키우는 개였습니다. 근데 이 개는 동네 사람들이 대문 앞만 지나가도 짖는, 굉장히 낯선 사람을 매우 경계하는 그런 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개가 짖고 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퍽퍽 때리는 소리, 이런 소리와 함께 괴로워하는 할아버지의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자 언니 은정양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언니가 나간 뒤에 동생은 무서운 마음에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죠. 할아버지 방에서는 이 괴한 혹은 괴한들을 향해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라며 소리를 치는 이 허은정양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이에 까불지 말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다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을 질렀죠. 그리고 동생은 필사적으로 집을 뛰쳐나와서 이웃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가 오전 5시 정도였는데 이 이웃집 부부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가 죽을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이 아이가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이웃집 부부는 황급히 할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죠. 현장에 도착한 부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죽음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 할아버지 얼굴 곳곳에서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거실에서 발견된 걸레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될 정도로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깨끗한 이불을 반듯하게 펼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할아버지의 온몸을 덮어놓고 범인이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범인과 함께 은정양이 사라진 겁니다. 노인폭행 사건에서 초등학생 납치 실종 사건으로 일이 커지면서 이 조용하던 마을은 순식간에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 현장으로 변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집안에 침입한 시간을 새벽 4시 10분 전후로 특정해서 수사를 하는데요. 당시에 농번기여서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경찰은 그걸 기대했는데 당시 범행 상황을 목격한 주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새벽에 신발도 못 신고 끌려나갔는데 이상하게도 별다른 반항 흔적이나 무리한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뤘을 때 범인을 주변 인물로 추정하고 비공개 수사를 벌였죠.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은 찾았지만 족적이나 지문 같은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집에서 발견된 DNA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원한 관계가 있는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던 경찰은 따로 살던 허양 부모의 주변 인물들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럼에도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죠. 이렇게 사건 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경찰은 사건 발생 5일째인 6월 3일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해요. 실종아동 시스템인 엠버 경보를 발령하고 각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합니다. 수사 전담팀을 본부로 격상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했죠. 경찰은 은정양의 사진이 담긴 실종 현수막과 전단지, 할아버지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범인의 몽타주가 담긴 2만 5천 장의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어 시민 제보 수집에 나섭니다. 여기서 경찰은 사건 전날에 수상한 남자에 대한 목격담을 확보해요. 한 주민이 이 사건 발생 12시간 전인 오후 4시쯤에 키가 한 180cm의 장신의 남성이 담 너머로 이렇게 허양집을 훔쳐보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은 못 봤고 뒷모습만 본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범인을 본 유일한 목격자인 할아버지의 진술입니다. 경찰도 여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할아버지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괴한으로부터 실신할 정도로 구타를 당했고 할아버지의 나이가 고령이기도 했고 지병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이 겹치면서 범인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거예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진술로 인해서 초동수사에 오히려 혼선을 주고 맙니다. 최초 조사에서 할아버지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후에는 얼굴을 보면 알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거나 50대 남자 1명이다 라고 했다가 또다시 범인이 2명이고 1명은 30대 남자고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다. 나머지 1명은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놓고 주변인에게는 그 여자에게 빌면 아이를 돌려줄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건이 더 미궁으로 빠져요. 일관된 부분은 범인 혹은 범인들이 방으로 들어와 한번 죽어봐라. 너 같은 새끼는 맞아야 돼. 라고 말을 하고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이것뿐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도 범인이 몇 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서 혹자는 할아버지가 뭔가를 숨기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손녀가 납치당한 상황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납치범이 가족에게 전화 한 통 없는 점을 들어서 이거 혹시 자작극 아닌가? 이런 억측까지 나왔죠. 이런 와중에 의미 있는 제보, 수사 진척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6월 9일부터 허양이 살던 시골집 주변 반경 5km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수차례 벌입니다. 하지만 은정양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13일째가 되던 6월 12일 허양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던 모두의 바람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집에서 1.7km 떨어진 마을 뒷산 육부 능선에서 사건 당일 허양이 입고 나갔던 반바지, 티셔츠 등의 옷가지가 발견이 된 건데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정상을 향해 300m가량 더 올라간 곳에 허양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좁은 길 5m 낭떠러지 아래 나무에 알몸 상태로 엎드린 채로 발견됩니다. 이미 얼굴과 상반신이 심하게 부패되어 백골화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산짐승에게도 훼손된 시신은 정확한 사망 시간조차 추정할 수 없었다고 해요. 부검을 해본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허양의 두개골에서 다발성 손상 및 분쇄골절이 발견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찰과 의료진들이 더 많이 안타까웠던 건 오른팔에서 확인된 쐐기형 골절이었어요. 이 쐐기형 골절은 허양이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가해지는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방어흔이었습니다.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를 확인한 경찰이 가장 무게를 뒀던 건 원한 관계에 의한 우발적인 납치였습니다. 악감정을 가진 범인이 허양의 할아버지를 노리고 침입을 했는데 이를 말리고 있는 허양을 우발적으로 납치했다는 겁니다. 범인에게는 너는 죽도록 맞아야 돼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는 이 할아버지의 진술이 이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여러 번 진술이 번복이 됐지만 할아버지가 예전에 봤던 얼굴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는 점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죠. 경찰은 시신 주변에서 수거한 모발과 채모, 손톱 등 240여 점에 대한 감식을 국가수에 의뢰했고요. 허양이나 가족이 아닌 DNA 시료를 상당수 채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30, 40대 남자 321명을 상대로 구강조직 시료와 대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주요 인물 15명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와 통신자료 13만 건 분석, 그리고 용의자 예상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차량 1830대까지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수사는 진전이 없는데 이 경찰과 유가족에게 또다시 비보가 날아듭니다. 사건 발생 84일째 허양의 할아버지가 사건의 후유증과 지병인 폐쇄성 폐질환으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렇게 범인을 본 마지막 목격자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할아버지의 진술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도 진술 번복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은 의혹과 증거들을 종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범인이 집안으로 침입한 목적은 분명한데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훔쳐갈 금품도 없었고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허양을 납치해서 금품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시신에 성적인 위해를 가한 흔적도 발견이 안 됩니다. 성범죄로 보기에 그 동기도 불충분하다는 거죠. 가장 유력했던 원한 관계도 앞서 서술했던 것처럼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정말 허양의 가족은 아닌 밤중에 난데없는 묻지마 범죄를 당한 걸까요? 두 번째는 범인의 수입니다. 범인이 몇 명인지조차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기억만 확실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지만 그렇지 못했었죠. 다만 허양의 키가 조금 컸어요. 158cm의 또래에 비해서 조금 체격이 큰 편이었는데 이런 허양을 단숨에 제압하고 산 깊숙한 곳까지 데리고 갔다면 최소 2명 이상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오락가락한 진술과는 별개로 소극적이었던 할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간병인을 들이고 때로는 형사들이 직접 병수발에 나섰지만 할아버지는 범인에 대해 침묵합니다. 때문에 할아버지가 범인을 알고 감싸고 있다 혹은 자작극을 벌인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죠. 네 번째는 왜 허은정 양을 데려가야만 했는가?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폭행하고 허양은 굳이 산꼭대기까지 데려가서 죽인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을 가하는 범인에게 갑자기 나타난 허양의 존재가 계획에 없던 일이었을 수 있죠. 자신들의 얼굴을 본 허양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했을 이 범인이 허양을 즉시 처리하지는 않고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자신들의 얼굴을 본 허양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만 했는데 허양을 즉시 처리하진 않고 산으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 그 이유는 범인만이 알고 있을 텐데요. 혹시 집을 뛰쳐나가는 여동생의 모습을 범인이 보고 곧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라고 염려를 해서 허양을 데리고 현장을 벗어난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은 당시의 수사 기록을 꺼내들고 원점에서 재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은정양이 살던 마을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마을 주민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뚜렷한 뭔가 제보가 있지 않는 한은 이 해결의 실마리가 마땅치 않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인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건 관계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허양의 신체에서 피해자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발 한 점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이 됐고요. 확보한 유전자량이 있기 때문에 DNA 대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용의자만 찾아내게 된다면 사건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작 만 12살, 제 꿈을 펼칠 기회조차 잡아보지 못하고 춥고 어두운 곳에서 고통 속에 죽어갔을 허은정 양의 명복을 빕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 한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